안녕하십니까. 첨단 김진입니다. 네, 국내 최대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전시회인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2 전시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코엑스 1층과 3층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네 곳이 힘을 쓰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산업진흥화협회,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머신비전 산업협회, 코엑스, 첨단 등 공동주관사 네 곳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자동화, 그리고 머신비전 산업 트렌드, 이슈, 기술, 제품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주관사는 공동으로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 프리뷰 웨비나를 개최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정책을 담다, 신제품, 신기술을 담다, 그리고 전시회 120% 활용하기 등의 주제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2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더불어 시청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 프리뷰 웨비나 그 두 번째 시간, 신제품 신기술을 담다를 준비를 했습니다. 신제품 신기술을 담다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의 전시회에 출품하는 주요 제품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1편에서는 스마트 공장 소프트웨어, 자동화 부품, 로봇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분야의 그 제품, 솔루션들을 미리 영상으로 이제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각 분야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으로 살펴볼 분야는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 전시회에서 선보이게 될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제품 솔루션 영상 함께 보실 테고요. 이 분야의 전문가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보시죠. 제조 공정에는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별로 서로 프로토콜이 달라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OPC UAE입니다. 다양한 OS와 수많은 글로벌 메이커 제품들 사이에서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는 국제표준 기술입니다. UBC가 함께합니다. 공장 내에서의 모든 기계와 로봇의 데이터 교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 디지털 트윈이 완성됩니다. 이는 공장을 넘어 고객사와 협력사로 서로 연결됩니다.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을 통해 정보는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있는 공장을 연결해 하나의 사이버 공장으로 만들어줍니다. 네트워크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보안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OPC UAE는 인증서 및 암호화 통신을 하는 유일한 산업 표준 기술입니다. OPC UAE의 핵심은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모든 장치와 데이터의 위치 구조 허용 범위 등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모델입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처럼 OPC UAE 통신을 하는 모든 기계와 장치들을 연결만 하면 정보 모델의 교환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고신뢰 저지연을 가능하게 하는 TSN과 5G 등을 통해서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조 공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OPC UAE, PUB, SUB, TSN은 실시간성과 다중 데이터 배포를 위한 최적의 기술입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통신 기술들은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등을 통해서 가상화될 것입니다. 수많은 IoT 장치들과 기계와 로봇들은 초연결되어 거대한 CPS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UBC의 OPC UAE 기술은 최고의 기술로 최적의 비용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대중화를 이끌어 위기의 제조업에 희망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하이테크 기술을 통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기업. 주식회사 UBC.
건솔루션은 OT와 IT 기술 융합력을 가진 회사로 다양한 회사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이끄는 선도 업체입니다. 국제 표준 기술의 건솔루션 자체 기술을 적용하여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수출하는 대표주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글로벌화를 지향합니다. 건솔루션의 스마트 공장 시스템 패컨 시리즈는 GX-MES, GCAP, OMV+, 머신 텐딩, GDFM, 레니쇼 프로브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설계 단계에서 제조 출하까지의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패컨은 팩토리 커넥팅의 합성어로 공장에 필요한 솔루션을 연결하여 스마트 팩토리를 이루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패컨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스마트 공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보시길 바랍니다. IG 피넷의 기존 제품이었던 캐드닥터와 아스파리스 등이 통합되어 2021년 8월부터 일체형 플랫폼인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위한 3D 데이터 활용 플랫폼 3D 스위트로 진화하였습니다. 국내 유저들에게는 캐드닥터와 엔터프라이즈급의 아스파리스라는 이름이 고품질 변화 툴로 이미 알려져 있으며 데이터 최적화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솔루션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모듈형으로 재구성된 3D 스위트는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원하는 기능만 선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으로 제품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도입 이후에도 추가 사용을 원하는 제품을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3D 스위트는 PDQ 검증, 데이터 수정, 데이터 변환, 데이터 검증, 데이터 단순화, 리버스 엔지니어링, 폴리곤 최적화, 중립면 작성, 리포트 작성 등 3D 모델링 최적화 통합 플랫폼으로서 MBE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모든 필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싱글 포인트 자동화를 통해 MBE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UDM택은 모든 제어기 내부에 구현되어 있는 제어 로직을 해석하고 설비 동작을 직접 보지 않아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DM택은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 목적별로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공장과 가상 공장을 동기화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오메이커는 가장 큰 목적은 제어 로직을 해석하여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구조로 저장하기 위함입니다. 제어기 제조사마다 각자의 언어로 구현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하나의 언어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기종의 제어기기에 대해서도 같은 언어를 통해 로직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석된 로직을 이해하기 쉬운 다이아그램으로 제공합니다.
옵트라 트렌드 아날라이저는 공장에 관여된 제어 신호들이 어떤 순서 관계로 발생하는지 분석하여 공정 세부 동작을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UDM텍이 자체 개발한 PLC 블랙박스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정의 동작을 녹화하여 장애가 발생한 시점의 제어 로직을 복귀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옵트라 트래커는 공장 운영 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상 알림을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원인을 추적하여 조치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 운영자와 관리자, 최종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웹, 윈도우 앱, 모바일 앱, 3D 스카다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크베이스 TSDB는 다양한 IoT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 분석하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기존의 RDBMS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인더스트리얼 데이터 저장과 대량의 부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각종 설비, 머신에서 폭증하는 센서 데이터에 대한 훌륭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총 3가지의 제품군으로서 소규모 엣지 장비에서는 엣지 에디션, 단일 서버에서 고속의 데이터 처리를 달성해야 하는 경우는 포그 에디션, 대규모 제조 공장의 경우에는 클러스터 에디션을 각각의 비즈니스 특성과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알맞은 제품군을 선택하면 됩니다. 엣지 마스터는 마크베이스의 시계열 DBMS를 기반으로 개발된 엣지 컴퓨팅 솔루션입니다. IoT 기반의 대량의 센서 데이터를 엣지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으며 제한적인 엣지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장비의 IP와 포트만 입력하면 엣지를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습도 센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예시 화면입니다. 태글릿에서는 데이터 인류 범위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하여 해당 장비가 이상이 있는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카드에서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간단한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선택한 태그의 마지막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맵은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으며 이미지 위에 엣지 태그를 놓아 장비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엣지 차트 페이지에서 차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엣지 장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발생 시 알람 카드에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차트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이며 각 엣지별로 발생한 이벤트를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한 상황은 차트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 하나를 통해서도 차트를 생성하여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AI 마스터는 산업용 IoT의 최신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단순 모니터링으로는 탐지 불가능한 미세한 이상 행동을 감지, 추적하는 아노말리 디텍션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수집, 처리, 학습, 검증, 적용 모든 프로세스를 올인원으로 패키지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가보다 더 정확한 예측과 분석으로 산업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예지 보정합니다. 데이터 보관을 위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 엣지 장비의 결측치가 발생하여도 정상적으로 이상 감지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추후에 학습된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 코드 수정 없이 모델 패스 설정값만 변경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레시홀드의 설정값을 통해서 서비스별로 이상감지의 정밀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감지 시 사용자에게 메일이나 메신저, 구글 채스로 알람 메시지를 전송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크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태그 애널라이저와 연동하여 실시간 수집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설정이 가능하며 이상이 감지된 시각과 센서 정보를 사용자가 설정한 URL로 HTTP 리퀘스트 전송이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경우 아이콘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스테터스가 러닝으로 변경됩니다. 익시큐트 카운트를 클릭하면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패널이 나타나서 에러 발생 여부나 딥러닝 검사의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애노멀리 스코어와 이상감지를 수행한 데이터가 측정된 시각, 실제 이상감지를 수행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상에 색이 있는 굵은 선 사이의 영역은 이상감지 구간이고 화면에 표시된 구간에는 굵은 선이 없으므로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설정한 URL로 이상감지 데이터의 측정 시각과 센서 정보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 전시회에 출품되는 주요 제품들 중에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제품의 소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셨습니다. 예, 그럼 이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쪽 DB, 데이터베이스 쪽의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이 분야의 최신 트렌드, 그리고 주요 제품 특징, 그리고 엔드 유저가 이런 제품들을 구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베이스의 김성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마크베이스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베이스 대표 김성진입니다. 저희 마크베이스는 C계열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이런 스마트 공장에서 필요한 주요한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방금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를 한번 보고 왔잖아요. 네네.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는 결국에는 이 DB가 중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들인데, 네. 이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와 이제 DB 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스마트화 되려면은 상태를 알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들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생성할 텐데, 네. 그 생성하는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빨리빨리 이제 처리해야 되는 니즈들이 있습니다. 네. 또 더구나 또 이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AI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또 다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대량의 데이터를 폭증하는 형태로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 스마트 팩토리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 밑단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있어야 예, 맞습니다. 성공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요즘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네. 그 되게 재밌는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제 그 전통적인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뭐 네. NoSQL도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C계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네네. 타임시리즈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요. 한 3, 4년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는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네. 이 데이터베이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그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 네. 오라클이나 MS SQL 같은 제품들이 사실 공장에서 많이 사용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스마트화가 되면서 데이터가 너무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걸 처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종류의 이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거죠. 네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비용 효율적이고 빠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로 최근에 인정받고 있고 네네. 거의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채택하는 것이. 다른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예. 그래서 저희 고객들도 이제 음. 센서 데이터가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네네. 예전에는 뭐 NoSQL도 찾고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이거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에 이제 마크베이스도 참여를 하시죠. 네네. 예. 그 마크베이스가 이번에 전시회에 이제 가지고 나오는 제품들 중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제품들, 그 네네. 참관객들에게 좀 이 제품은 괜찮은 제품이다. 예, 소개할 만한 제품이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던 이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뭐 TSD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많은 스마트 공장에서 이제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아야 할 데이터가 많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저장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마크베이스의 TSDB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개드릴 제품은 엣지 마스터라고 해서 실제 이제 공장 환경에서 가보면 예전에는 이 엣지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다 이제 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고도화되면서 이 엣지가 되게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분석도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이 엣지가 많아지면 이 많아진 엣지를 서버에서 관리도 하고 통제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분석도 하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엣지 컴퓨팅인데요. 저희들이 그 엣지 컴퓨팅을 바로 구축할 수 있는 엣지 마스터라는 이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AI 마스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뭐 비전 같은 어떤 AI는 아니고요. 센서는 이게 시계열 시계열 데이터지 않습니까?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이상 감지를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이게 앞으로 뭐 예지 보전을 위한 이제 전 단계이긴 한데요. 이거를 구축하게 되면 내가 발생하는 이제 센서 데이터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패턴을 빨리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크베이스, 그러니까 전시회에 마크베이스 부스에 오시면 요 세 가지 제품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요 제품들을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 그 소프트웨어 뭐 좋은 솔루션이 있으면 뭐 도입하면 좋지만 뭐 막연하게 그냥 도입해서 쓴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고르거나 이제 구입하고자 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고객들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그냥 구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서 어떤 컨설팅이나 어떤 이제 그 장애나 이슈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고객의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대응하고 더 높은 가치를 이제 같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벤더가 좋은 벤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베이스는 좋은 벤더입니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마크베이스의 김성진 대표님을 모시고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야는 자동화 부품입니다. 예,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 전시회에서 선보이게 될 자동화 부품 분야의 제품, 솔루션 영상 함께 보시고 이 분야의 전문가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SY파이올은 RS232, 422, 485를 지원하는 장비에 와이파이 무선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초소형 듀얼밴드 무선 게이트웨이 컨버터입니다. 시리얼 표준 구격 DB9 커넥트를 장착하여 RS232 또는 RS422, 485 구격을 지원하는 장비에서 손쉽게 적용 가능한 장비로 유선 구간 최고 초당 921.6kB의 통신 속도와 무선 구간 2.4GHz, 5GHz 듀얼밴드인 IEEE 802.11ABGN을 지원합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장치의 원격 제어, 모니터링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버트 리디렉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연결된 시리얼 장치를 별도의 프로그램 수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Wi-Fi-홀은 윈도우 기반의 설정용 유틸리티인 SPI 컴피그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으로 설정 가능한 SPI 컴피그 안드로이드 전용 앱을 제공합니다. 감압, 점압 밸브의 기능이 있는 액체용 인라인 레귤레이터 에코레그를 소개합니다. 에코레그는 사전 설정된 압력으로 압력의 임의 조작을 차단함과 동시에 공구를 보호하여 공구 한 개당 연간 약 20%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출력 압력은 1바에서 8바까지 0.5바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액체의 경우 입구 압력은 최대 15바, 유체의 경우 입구 압력은 최대 18바까지 사용 가능하며 또한 에코레그는 액체 이송용으로 NSF61, NS169 인증을 받아 정수기 또는 커피 머신과 같은 식음료 공급 산업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이 밖에 압축 공기, 질소, 산소 가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체용 감압, 정압 밸브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멀티모듈 컨트롤러는 스마트 팩토리 특성에 맞춘 이더캣 통신 및 PoE 전용 컨트롤러로서 산업용 기반의 블레이드 컴퓨팅 구조로 고집적화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모듈 핫소화 지원 및 전원 이중화 설계였으며 공간 효율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한정된 공간에 6개 독립된 시스템 구현을 제공합니다. 멀티모듈 컨트롤러는 과전압, 과전류 보호 회로를 적용하였으며 전면 모듈 방식 설계로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FLX06R01은 소형화된 컴팩트 컨트롤러입니다. 열 배출 등 안전성을 고려한 내부 설계에 확실한 검토가 필요해 1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존 제품에 비해 SSD 데이터 처리 속도와 확장성이 개선되었으며 4배에서 5배 이상의 속도를 지원하는 M.2 NVMe 방식의 SSD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제품은 소형화된 사이즈와 안정된 시스템으로 모든 분야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KLT가 개발한 블루투스 자동 그리스 주유기 펄사루브 BT를 소개드립니다. 베어링이나 기계 설비의 원활한 성능을 위해 꼭 필요한 그리스 윤활. 그러나 수동 그리스 주유기는 사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수동 윤활 관리는 노동 시간이 증가하고 위치에 따라 낙상 위험이 높아지며 불규칙한 스케줄로 과급유 또는 급유량이 미달되어 기계 및 설비의 수명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기계 설비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수동 윤활 관리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설치 장소 접근이 어렵거나 다수의 주유기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 편리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석하여 펄사루브 BT를 만들었습니다.
펄사루브 BT 자동 그리스 주유기의 장점에 블루투스 기능이 더하여 어려웠던 윤활 관리를 편리하게 만든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BT 제품 내 근접하면 사용자의 휴대기기와 제품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위험하고 관리가 어려운 곳도 윤활 관리 포인트가 많은 곳도 손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나타나는 오버로드, 로우 배터리, 급유 종류, 그리스 잔량 등 BT의 모든 데이터는 서버로 업로드되어 이제 윤활 관리를 위해 애쓰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BT의 통합 데이터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선행 보정과 관리 솔루션이 결합된 펄사루브 BT로 편리성, 안전성, 관리성과 함께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윤활 관리 이제 애쓰지 말고 앱 쓰세요. KLT의 펄사루브 BT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KLT가 개발한 펄사루브 BT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를 주유할 때마다 이런 불편을 겪지 않으셨나요? 이제 BT 앱으로 간편하게 주유기 동작 제어가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내장형 펄사루브 BT를 만나보세요. 쉽고 편리한 펄사루브 BT 앱 사용 방법. 첫째, 펄사루브 BT 등록 방법. 등록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등록할 주유기 선택 후 레지스터 터치. 추가된 주유기 확인 후 등록 모드를 로그아웃합니다. 둘째, 펄사루브 BT 관리 및 사용 방법. 관리 계정으로 로그인. 등록된 주유기업 리네임 터치 후 이름 재설정. 주유기 상태와 잔여 그리스양 확인 가능. 그리스 종류와 급유 기간 설정 확인 및 변경 가능. 퍼지 버튼을 이용해 손쉽게 수동 토출 실행 가능. 주유기 찾기 기능으로 블루투스로 연결된 주유기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등록된 주유기 선택 후 애드 그룹 터치. 그룹명과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그룹 잠금 설정 완료. 비밀번호 미입력 시 자물쇠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며 잠금 기능 비활성화. 그룹명 3초간 터치하여 그룹 설정 메뉴 확인 가능. 그룹 이름을 변경하고 구성원을 참여시켜 함께 관리 가능합니다. 넷째, 적용 언어를 선택하고 아이디와 패스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여 고객사 정보 등록 변경. 직원 정보 등록 및 변경. 직원 정보 등록 변경. 주유기 관리가 가능합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과 비용 절감. 편리하고 스마트한 펄사루브 BT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데이터로직의 산업용 고정식 바코드 스캐너인 매트릭스 320 언박싱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매트릭스 320은 제조, 물류, 이커머스 유통과 같은 전 산업 분야의 내부 물류 이력 관리를 위한 제품으로서 데이터로직의 주력 제품군인 산업용 고정식 바코드 스캐너 매트릭스 제품군의 신제품입니다.
매트릭스 320은 생산성과 더불어 가격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혁신적인 2메가픽셀 센서에 16대9 폼팩터를 탑재하여 판독 성능의 관점에서 3메가픽셀과 동급의 넓은 FOV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2메가픽셀에서 볼 수 없던 빠른 처리 속도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3메가픽셀 제품보다 가격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매트릭스 320은 모듈식 설계로 되어 있어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렌즈, 조명, 필터 및 액세서리를 고객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매트릭스 320은 전 산업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 전시회에 출품되는 주요 제품들 중에서 자동화 부품에 해당하는 제품들의 소개 영상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 자동화 부품 중에서도 바코드 스캐너 쪽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바코드 스캐너 분야의 최신 트렌드, 정보들, 그리고 이제 엔드 유저가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솔루션 제품들을 구매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분으로 모셨습니다. 예, 데이터로직의 고종민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데이터로직에서 제조산업 분야 영업에 근무하고 있는 고종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눌 분야가 이제 바코드 스캐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제가 바코드 스캐너 하면은 편의점을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그죠? 예. 네. 그 제조 분야에서도 바코드 스캐너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필수 요소의 부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제조 분야에서 왜 바코드 스캐너가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까? 최근 이제 제조 산업에서 고도화된 그 자동화를 구현해야 하고요. 네.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전산화하고 이 전산화된 데이터를 빠르고 네. 정확하게 상호 연결을 해야 합니다. 네네. 이렇게 상호 연결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트레이스빌리티 시스템, 곧 추적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원자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스마트화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스마트화하면서 이제 이 스마트화가 결국엔 이제 인더스트리 4.0의 기본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추적 시스템의 시작 단계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제 자동화 부품 중 하나가 바코드 스캐너고요. 예,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정확도라든가 아니면 좀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코드 스캐너 최근의 트렌드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네. 지금까지 전통적인 제조 산업은 공정 개선과 품질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화를 도입하고 구축해왔다면 네. 최근 10년간 이제 빠르게 다변화되는 소비 패턴과 더욱 이제 다양화를 요구하는 구매 성향을 충족하기에는 네. 기존의 자동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더 까다로워지고 더 복잡해진 자재 및 재고 관리, 더 나아가 이제 물류와 유통 과정까지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진 서플라이 체인에서 데이터의 추적성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 4.0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맞습니다. 이러한 이제 트렌드에서 바코드 스캐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전시회가 이제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이때 데이터로직도
부스에 참여를 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제 주목할 만한 제품도 들고 나오실 텐데 어떤 제품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까? 네. 저희 데이터로직이 전시회를 위해서 뭐 출시한 건 아니지만 네네. 데이터로직에서 최근 출시한 이제 매트릭스 320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이 제품은 이제 기존의 이미지 스캐너 분야에서 정형화된 그 4:3 픽셀 비율, 일반적인 통념을 깨고 혁신적으로 이제 16:9 비율의 이제 폼팩터에 네. 2메가픽셀 이미지 센서를 탑재해서 네. 기존에 이제 3메가픽셀의 이미지 스캐너가 커버할 수 있는 네. 커버했던 이제 판독 범위를 동일하게 커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트릭스 320은 300만 화소의 스캐너, 3메가픽셀의 스캐너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추가로 이제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2메가픽셀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초당 60프레임의 속도로 수집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기존 3메가픽셀의 스캐너는 따라올 수 없는 빠른 라인 스피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매트릭스 320의 이제 특장점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상당히 좋은 제품인 건 알겠습니다. 네. 제품이 좋다고 그냥 바로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예. 어떤 그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엔드 유저의 그 상황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뭐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은 더 좋은 제품들을 구매를 하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좀 팁을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바코드 스캐너를 이제 도입을 위해서라면 네. 일단 모델 선정이 가장 시작이고 기본인데, 네. 이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사항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정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바코드의 유형, 그리고 리딩 거리, 그 다음에 바코드의 해상도, 그리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이제 판독 영역, 그리고 바코드의 위치,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정보들이 다 있지만, 네. 사실 바코드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고객이, 그것도 이제 엔드 유저가 직접 파악하고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바코드 스캐너 도입을 검토 중이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파악하는 게 매우 어렵고 힘들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네. 언제든지 데이터로직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불교는 불경, 배우는 김양경, 맞습니다. 바코드 스캐너는 데이터로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데이터로직의 고종민 부장님을 모시고 바코드 스캐너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분야는 로봇입니다. 예, 제조 로봇, 물류 로봇이 있겠죠. 예,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 전시회에서 선보이게 될 로봇 분야의 제품, 솔루션 소개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이 분야의 전문가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DM테크놀러지는 독자적인 특허 기술과 전문 노하우를 기반으로 산업용 로봇의 핵심 부품과 로봇 공정 시스템을 공급하는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소품종 홀류 생산 공정, 스마트 제조 공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DM테크놀러지는 독자적인 특허 기술과 전문 노하우를 기반으로 산업용 로봇의 핵심 부품과 로봇 공정 시스템을 공급하는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자체 개발 주요 제품으로 고속성, 고정밀의 겐트리 로봇 시스템은 품질과 내구성, 기술력을 꾸준히 인정받았으며 다품종 홀류 생산 최적형 모델은 겐트리 다관절 로봇과 스토커 일체형 구조로 다품종 소재 그리퍼를 적용하여 공간 효율성, 사용자 편의, 경제적인 공급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퍼 시스템은 기존 대비 스트로크 30%, 모먼트 20% 업그레이드 모델을 출시하여 하나의 그리퍼로 다양한 형상의 다목적 소재에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 편의적 요소까지 가미하여 다품종 홀류 소재 라인 최적의 엔드 이펙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DM 테크놀로지는 끊임없는 도전과 기술 발전으로 향상된 작업 환경 효율성을 선사하겠습니다. DH 로보틱스는 중국 선전에 위치한 중국 내 1위 로봇 전동 그리퍼 제조회사입니다. 단연간 여러 국가의 로봇 프로젝트와 중국 내 폭스콘, 화웨이, 유수의 자동차 회사의 현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R&D팀을 보유한 혁신 기업입니다. 다양한 스마트 배터리 솔루션 관련 혁신 제품을 국내 시장에 소개하고 있는 아미쿠스가 2019년부터 DH 로보틱스사로부터 국내 독점 대리점권을 획득하고 국내 DH 로보틱스사 전동 그리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핑거 개수에 따라 2핑거, 3핑거 모델이 있으며 구동 방식에 따라 링크 방식, 패러럴 방식의 모델이 있고 구동 모션에 따라 리니어 방식, 스파이럴 방식, 회전 로타리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핑거 스트로커는 약 10에서 145mm, 그리핑 포스는 약 4에서 300N까지의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전동 그리퍼의 기술적 사용에 따라 전기, 전자, 자동차, 화학, 바이오, 약품 연구용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트로크 및 그리핑 포스 제어가 가능하여 물체 사이즈가 다른 E형 부품들을 쉽게 집을 수 있으며 잡은 물체가 떨어졌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UR, TM, AUBO, 두산, 한화,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야스카와 미쓰비시 등 유수의 국내외 로봇과도 이미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어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 진출 이후 유명 정부 출연 기관과 민간 기업체들로부터 많은 발주를 받아 레퍼런스가 많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형, 일반형 및 협동 로봇용, 일반 산업 로봇용 등 여러 형태의 전동 그리퍼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된 구조와 가격 대비 성능비가 우수하며 고객 요구에 커스터마이제이션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국내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 RB 시리즈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별도의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협업 솔루션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과 인접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을 안전하게 협업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RB10 1300은 기반 하중 10kg, 최대 작업 영역 1300mm로 RB 시리즈 제품군 중 최대 하중 모델입니다. 또한 IP66 등급의 방진 방수 기능을 탑재해 용접, 머신 텐딩 등 다양한 작업 환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포장, 택배, 운반, 팔레트 적재 등 중량물 작업에 효과적입니다. 외부 및 자가 충돌 감지 시스템을 통해 작업 중의 사고와 부상을 최소화하여 작업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픽 기반으로 이루어진 직관적인 UI 구성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RB 시리즈를 설정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제품은 자동 급속 충전 솔루션인 QCC입니다. 스토브리 QCC는 퀵 차징 컨택트의 약자로서 전기차 급속 충전을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주로 전기버스, 전기트럭, 대형 AGV, 전기기관차와 같은 대형 전기차량의 고속 충전을 위한 솔루션으로서 충전 시간에 따라 짧게는 1500A까지 지원하며 전격 전압은 1500V입니다. QCC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접촉 저항으로 인한 15mA의 아주 낮은 볼티지 드랍과 그로 인한 충전 효율의 우수성입니다.
동작 원리는 로보담과 같은 충전 로드가 충전 스테이션을 통하여 상대물의 소켓을 찾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스터브리의 가이딩 시스템과 우수한 컨택트 기술이 접목되어 프리퀀트 차징을 요하는 차종과 충전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최근 싱가포르 항만청과 미국 롱비치 항만에 적용되어 기존 야드용 디젤 트럭을 친환경 전기 트럭이나 AGV로 교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항만 관계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영상의 제품은 스터브리 코리아의 모듈 커넥터인 콤비텍입니다. 파워 시그널 유공화, 고속 데이터 광통신, 동축 등 다양한 구성을 고객 요청에 맞추어 제작되는 커스터마이징 타입으로 올인원 제품입니다. IP65 등급부터 69K 등급의 다양한 하우징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터브리의 특허인 멀티램 컨택 기술 적용되어 있어 안정적인 전기 성능, 최대 10만의 도킹, 진동에 강한 장점 등을 지니고 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와 함께 편리하고 저렴한 유지보수 또한 가능합니다. 각종 검사 장비, 배터리팩, 로봇 및 의료 장비, 전기 차량 충전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장비 등 국내의 다양한 산업국에 적용 중에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 오랜 기간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이코 앱손 그룹은 전 세계 79,944명의 직원과 83개의 국내외 기업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앱손 로봇은 세이코 앱손 그룹의 로봇 설계 및 제조 부서로 1983년부터 공장 자동화를 위한 스카라 로봇, 육축 산업용 로봇, 앱손의 우수한 센싱 기술을 활용한 포스 센서 등을 제조해왔습니다. 스카라 로봇은 10년 연속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스카라 로봇 라인업에서 독자적인 구조의 천장형 스카라, RS4를 활용한 소형 PCB 픽앤플레이스 공정을 소개드립니다. RS 시리즈는 회전형 암으로 전방위 작업이 가능하고 최단 경로 이동이 가능해 택트 타임이 감소됩니다. 또한 공간 절약이 가능하고 제한된 공간에서도 동작이 가능해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다음은 스카라 T6와 육축 로봇 C4에 옵션으로 포스 센서와 비전 시스템을 접목한 베어링 정밀 조립 공정을 소개드립니다. 스카라 T6는 컨트롤러 내장형으로 높은 가성비와 사용 편의성이 특징이고 C4 시리즈는 하이엔드 육축 로봇으로 우수한 속도와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비전 시스템으로 베어링 위치를 인식해서 T6 로봇이 C4 로봇에게 이송을 해주면 C4 로봇에 적용된 포스 센서 기술로 초정밀한 베어링 삽입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티라봇은 티라유텍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물류 로봇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구, 전장 설계 등 100% 티라유텍에서 직접 만든 제품입니다. 티라봇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추정형 물류 로봇입니다. AI 기술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구분하고 자동으로 대상자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한 번 인식한 대상자를 놓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화물을 쉽게 이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륜 접지 휠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이 구조는 바닥의 요철, 방지턱 등 실내외 험준한 바닥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송이 가능하며 1000kg을 싣고도 10도 경사로를 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밀도입니다. 티라봇은 바닥의 상태, 요철 등 문제가 있더라도 원하는 지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티라봇은 티라유텍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과 결합할 경우 더욱 강력한 자동화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 전시회에 출품되는 주요 제품들 중에서 로봇 분야에 출품되는 제품들의 소개 영상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럼
로봇 분야 중에서 물류 로봇 분야의 전문가를 한분 모시고 이 분야의 최신 트렌드 그리고 주요 제품들의 특징 그리고 엔드 유저가 이 물류 로봇을 도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라유텍의 김동경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티라유텍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티라유텍은 공장 자동화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장 자동화에서 쓰이는 SCM이나 MES, MCS와 같은 소프트웨어 장비도 취급을 하고요. 그리고 로봇과 같은 하드웨어 장비도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모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티라유텍의 김동현 전무님을 모시고 물류 로봇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로봇 영상들을 쭉 보고 왔잖아요. 오늘 물류 로봇의 이제 전문가를 모셨는데 최근에 이 물류 로봇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이 어떤 받고 이유에서 있습니다.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우선 물류 로봇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 로봇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물류 로봇에는 이송용 로봇, 그리고 핸들링 로봇, 분류 로봇, 포장 로봇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로봇은 이송용 로봇의 하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로봇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가성비, 즉 물류 로봇 도입 비용 대비 효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물류 로봇을 많이 요구하는 분야는 공장 자동화 부분과 물류 창고 자동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야에서 물류 로봇의 가성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 자동화 부분은 전자상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가 발생하여 우리가 마트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의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류의 양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의 양뿐만 아니라 빠른 배송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과 많은 물류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령화, 저출산 등의 이유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인건비 또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답으로 자연스럽게 물류 창고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류 창고에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도입하지 않는 것보다 타사의 경쟁에서도 지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공장 자동화 부분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에서는 생산시설을 증축하는 속도보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만드는 공장이나 기존 공장에서 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조 공정에서의 물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인데요. 즉 물류 이동 시간을 줄이는 만큼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매출과 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로 물류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기존 공장에서도 로봇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3D라고 얘기하고 있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소음이나 공기 오염이 염려되는 환경적인 문제가 예상되는 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러한 어려움을 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이 발전하여 로봇의 단가도 내려가면서 좀 더 쉽게 로봇 도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봇 도입 비용보다도 로봇을 이용할 때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커지면서 물류 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어쨌든 이러한 지금 이유 때문에 이제 물류 로봇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관련된 이제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물류 로봇 시장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보랏빛 전망이죠. 그렇죠. 그런 전망,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을 테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뭐 AGV든 AMR이든 물류 로봇의 이제 각종 이제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올 텐데 맞습니다. 최근에 한번 트렌드를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시장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로봇 시장 규모는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시장 전망을 예측하는 여러 글로벌 조사 기관에서도 향후 물류 로봇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지인 비즈니스 와이어의 경우 물류 로봇의 시장 규모는 매년 약 35%씩 성장하여
2026년에는 약 15조 원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류 로봇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AGV 방식, 즉 바닥에 라인이나 QR코드와 같은 마커를 부착하고 이 마커를 이정표 삼아 운행하는 방식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이 스스로 주위 환경을 인식하고 지도를 그리고 이 지도를 바탕으로 로봇 자신의 위치를 인식한 후에 출발지와 목적지로 이동하는 AMR 방식, 즉 자율주행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AGV의 경우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에 따라 마커를 부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차와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차가 자동차보다 앞서 발명되었습니다만 현재 기차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규모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규모가 월등히 큽니다. 이는 레일, 즉 마커 없이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는 단순하고 작은 차이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통해 무수히 많은 신규 산업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예로 물품을 이송하거나 사람들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기차와는 다르게 자동차 산업에서는 레저, 스포츠 등 기차를 사용했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용도에서 자동차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저를 위한 산악용 자동차나 스포츠로서의 자동차 경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기반의 물류 로봇, 즉 AMR도 비슷한 양상으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AMR에 대한 신뢰도가 또 높아지고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드는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 벤처 중에는 유니콘 기업도 이제 탄생을 했는데요. 미국의 로커스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AMR을 이용하여 물류창고 자동화를 함에 있어 기존의 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생산성을 두세 배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DHL과 같은 글로벌 물류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로커스 로보틱스의 예는 시작에 불과하며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많은 신규 산업이 생길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기차는 이송용이라고 하는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의료용 앰뷸런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 산악용 레저 자동차, 자동차 경주와 같은 스포츠 등 많은 분야로 확장되어 사용되면서 시장이 확대되었듯이 AMR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성이 늘어나면서 큰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이제 물류 로봇의 시장 트렌드를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번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에 티라이텍도 참여를 하시죠? 네, 참여합니다. AGV, AMR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오시는데, 이거 가지고 나오시는 이 솔루션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저희가 전시할 제품은 T-Labo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즉 자율주행 기반의 물류 로봇 솔루션입니다. 제가 단순히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지 않고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커스 로보틱스는 단순히 자율주행 로봇을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물류창고 자동화에 대한 토탈 솔루션, 즉 물류창고에서 사람과 로봇이 협업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회사로 이것을 가지고 성공을 하였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단품으로는 기존의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의 산업 환경이 기차 산업과 같다고 인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철도와 기차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자동차만을 제공할 경우 자동차를 활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차에 대한 사용 경험은 있어도 자동차에 대한 사용 경험이 없고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초기 시장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즉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로봇과 로봇을 활용한 전체 시스템을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장 자동화를 예를 들어 보면 저희는 로봇과 로봇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MCS, MES와 같은 소프트웨어 장비를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생산시설이나 물류시설에서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가 그분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물론 저희 로봇에서 만드는 로봇 단품에 대한 강점도 네.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자율주행 기술은 기본이고요. 기존의 물류 로봇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경사로 주행 기술 그리고 정밀한 위치 제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육륜 접지 기술이라고 하는 로봇의 동력 전달 구조는 1톤의 짐을 싣고 10도 경사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우리 제품을 사용해 보지 않은 고객은 있어도 우리 제품을 한 번만 사용해 본 고객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기업 중에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에 위치한 회사가 없습니다. 저희의 꿈은 한국 로봇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 탑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출품하게 될 제품에 대한 요모조모, 이모저모를 한번 살펴봤는데 네. 어쨌든 물류 로봇을 도입할까 말까 아니면 도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네. 이제 고민하는 네. 유저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을 두고 고려를 해야 네. 적절한 시기에 도입을 해서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런 팁을 좀 알아볼까요? 네. 물류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류 로봇을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로봇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의 형태가 운행 방식, 즉 주행 방식을 결정을 합니다. 로봇을 운동장처럼 넓은 빈 공간에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QR코드를 이용한 AGV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미 복도와 같이 길이 형성된 곳이라면 자율주행 로봇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송하려는 물품의 무게, 부피, 재질 등 물품의 형상에 따라 로봇의 상부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누구와 협업할 것인가에 따라 로봇 운영 시스템이나 로봇 인터페이스 구조가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사람과 협업한다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 모니터나 스캐너 등이 필요하고요. 만일 다른 장비와 연동을 한다면 컨베이어나 리프트 또는 다관절 로봇이 로봇 상부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제조 공장의 경우 로봇을 통해 얻고자 하는 생산성이 로봇의 사양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즉 시간당 이송해야 되는 물류량 그리고 이송해야 하는 거리에 따라 로봇의 주행 속도 그리고 회전 속도, 도킹 속도 등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로봇에 필요한 대수가 결정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류 로봇을 사양을 결정하는 것은 아직은 쉽지는 않습니다.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최적의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좀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물류 로봇, 즉 이송용 로봇 말고 상부의 구조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티라 유톡에서는 이런 전체적으로 물류 로봇과 상부 구조를 같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물류 로봇을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티라유텍과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티라유텍의 김동영 전문님을 모시고 이 물류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류 로봇이 더 궁금하시면 9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 티라유텍이 이제 부스를 열고 참여를 하니까요. 그 티라유텍 부스를 방문을 하시면 그 궁금증들을 다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말씀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 프리뷰 웨비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제품 신기술을 담다 1편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동화 부품, 로봇 분야를 살짝 엿봤습니다. 네,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 전시회에 직접 참관을 하시면 이들 제품뿐만 아니고 더욱 혁신적이고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8월 25일 진행되는 프리뷰 웨비나 세 번째 시간 신제품 신기술을 담다 2편에서 머신비전, 센서, 품질검사 분야의 신제품 신기술을 들고 전문가 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